추경의 윤정도입니다.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요.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정도가 왜 이렇게 웃고 있을까요? 음, 그렇게 심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일단 유럽 증시의 흐름, 또 일본 증시의 흐름, 우리나라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쪽입니다.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쪽인데, 일본의 2% 중반 후반 그 정도의 조정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국내 증시의 선반영 또 동반적인 반영 기준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요일장의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되세요? 특히 이제 독일이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독일이 개파락 응? 개파락이 2.5% 이상 개파락 출발 이후에 거의 뭐 4%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었죠. 그것을 시초가 부분을 빵 돌리는 흐름, 꼬리 싹 달리고 그리고 양봉으로 싹 전환되는 흐름. 일단은 미국 쪽이 투수감사절 때문에 하루 이제 휴장이 됐었죠. 목요일 날. 그 휴장 때문에 또 불확실성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휴장 직전에 금리에 대한 얘기. 금리. 긴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우리나라도 다소 어수선했죠. 하느니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게 악재야, 호재야. 누가 그걸 악재라고 그럽니까? 호재죠. 경기가 살아나서 그 경기 살아나는 것만큼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잠재워 줄 수 있을 그런 정책을 펼친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예요. 금리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좀 눌리고 있다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뭐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어요. 국제기구에서도 야 이거 문제 있는데 소집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이미 우리나라 증시 금요일 날 반영이 됐고 일본도 일정 범위 반영이 됐고 유럽 쪽에 그러면 개파락 이후에 그냥 독일이 4% 수준까지 밀렸다가 꼬리 쭉 달고 그러고 나서 빨간불로 일단은 어찌됐건 정거리를 대비해서 밀렸다 할지라도 빨간불로 탁 돌려주는 이 흐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주말에 좀 편안하게 쉬시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그냥 강력한 종목 잡아내서 수익 잡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요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요. 왜? 주력주의 기준을 먼저 잡아내고요. 주력 포트폴리오, 주력 포트폴리오를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여유 자산 가지고 이런 변동성, 뭐 비덴트가 변동이 많이 나온다. 다나리 변동이 많이 나온다.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만 200% 이상 올랐죠. 11월 초중까지도 계속 사상최대치 신고가 랠리. 11월 중순까지도 계속 사상최대치 신고가 랠리.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까지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밀린 거예요. 응? 8천억짜리가 8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20% 밀렸어요, 지금. 더 밀리면요. 그러면 거래가 둔화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 좀 확장이 되더라도 잘라내는 게 옳고요. 응? 단날 비덴트, 그 앞에 10월 20일, 21일 날 더 오르기 전에 좀 드렸잖아요. 매번 오픈해드렸고, 비덴트 오픈해드렸고, 단날 오픈해드렸고, 단날 뭐 7,000원, 9,000원, 만원. 비중 막 꽉꽉 실어주지. 비중 꽉꽉 실어드리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문자 나갔어요, 비덴트. 예? 문자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똑같이 매매를 하셨는데 외부에서 자영업 하시고 직장 다니시고 또 운동 나가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합니다. 변동에 대해서. 비덴트 20% 이상 올라갔다가 강보합까지 훅 하고 밀리는데 오후장에 순식간에 그냥 두들겨 맞고 밀리죠. 가늠이 안 돼요. 다행히 우리는 비덴트를 32,000원 편입을 하고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은 좀 일찍 편입을 했죠. 편입을 하고 또 33,700원 편입을 하고
그 이후의 기준에서 36,000원대 찍고 내려올 때 고점 대비 2%, 고점 대비 4%. 그렇게 해서 35,700원, 35,000원. 그러니까 평균 35,350원의 전량 차익 실현. 종가는요. 거기서부터 또 한 10% 가까이 미끄러졌죠. 그 변동이 우린 차익 실현을 잘하고 나왔지만 편입해 두시고 문자가 나왔는데 편입해 두시고 볼일 보셨는데 되돌아왔더니 이거는 뭐 처음에 편입하고 올라가길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나 했는데 다날도 마찬가지예요. 손절범위 잡아드렸더라 할지라도 변동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내 일을 못해 내 일을. 응? 물론 뭐 위메이드도 그랬었고 다 그랬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이제 좀 크면 클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이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움직이죠.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단날 20%까지 올라갈 때 기준에서 단날에 매도, 프로그램 매도 마이너스 70만 주 이상. 그게 순식간에 플러스 50으로 바뀌어요. 120만 주, 130만 주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팡 치고 올린 거야. 이야, 이거 세력이 들어왔구나. 세력은 뭐 외국인 기관 일단 프로그램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붙쫓아서 막 따라 붙었더니 따라왔니? 빵!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예? 그럼 평균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들어올려. 그럼 이 평균 단가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이들은 전체 평균 단가를 계산할 수 있는. 조금 이따 카카오 게임즈에서 그 단가나 이런 추정치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처하면은 이런 쪽은 대처가 됩니다. 과도하게 오늘 또 시간에서 미끄러뜨려 놨지만은 많은 종목을 DB하이텍도 대처가 되죠. 뭐 일주일 만에 3%를 사갔어 또. 아니 일주일 만에 3%를 사가고 눌러놨어요. 지난주 대비해서 그냥 강보합 수준으로 윗꼬리 쭉 깔아놓고 11월 한 달에만 8% 매집한 DB하이텍을 가장 많이 매집했어요. DB하이텍, 카카오게임즈. 왜? DB하이텍은 실적이 되니까 카카오게임즈는요. 성장성의 국면에서 그런 식으로 대처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자락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동안 우리가 시즌이나 예? 그리고 9월 초순 이후에 9월 초순 이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여기 있지는 않은데 3조 8천억짜리 시즌에 거래 대금이 추가적으로 지금 7천억 터졌는데 매일매일 5천억에서 1조 사이를 터뜨린다. 매일매일 5천억에서 1조 사이를 터뜨린다. 그럼 시즌 따라 붙습니다. 아, 지금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뭐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따라 붙습니다. 왜? 거래 대금이 수반되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가 있고 거래 대금 수반되면. SK 바이오사이언스 21조에 지금 21조짜리 10% 올라올 때 그 수익 우린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명분을 드렸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이유. 그 이유는 거래대금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장중에 프로그램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는 건 확인이 됐는데 장중에 27만 원에서 계속 맴돌아. 응? 우린 요자락 바로 밑에서 샀는데 여기서 계속 맴돌아. 누적으로 더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뭐 DB하이텍도 계속 거기서 받아가기만 했죠. 다행히 한 단계 빵 치고 올려서 28만 원에서 공방을 계속 벌렸어요. 그러면서 수급도 더 들어왔고. 거래대금은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스타트 거래대금 됐다 이거야.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 뒷부분에 전략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도 거래량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거래량이 최소 200만 주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8월 달에 그 폭등 랠리거든. 최소 200만 주. 그리고 300만 주씩 터질 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들여다보면서 전략을 잡습니다. 자, 1조 이상짜리 종목이요. 11월 26일 기준에 그러니까 2,900포인트 초반에 놓여져 있는 그 시점에 275개 종목. 지수가 올라오면 이제 더 올라가겠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43위 종목입니다. 43위 안에 들어오는 21조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1조 이상짜리 종목의 게임빌 이제 19% 올라오면서 1조 2천억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어요. 3거래일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면서 17만 4천 원이라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오늘 또 장중에 뚫어 넘긴 거죠. 17만 4천 원이 언저리였을 거예요.
쭉. 그렇게 되면서 25%대까지 올라갔었죠. 방송 내내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 컴투스. 어제도 컴투스가 꼬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2천억 이상의 거래대금. 근데 우리는 신규 매수는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컴투스의 경우 이제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특히 15만 원에 2천억이 터지면서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편입해서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또 재편입 16만 원. 16만 원 편입해서 또 차익 실현, 재편입 위에서 이제 17만 원. 그 자락에서 잡고 이번에 많이 두들겨 맞아서 고생을 했죠. 응? 돌려지는 가운데서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컴투스하고 게임비를 같이 묶어서 놓고 보자. 그래서 따로 빼놨다가 금요일 날 기준에 컴투스를 관심 종목으로 다시 게임비를 컴투스 옆으로 다시 놓아놔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이쪽에 매매 되셨고 비덴트는 문자가 나갔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문자가 나갔습니다. CJ는 안 나갔어요. 신풍제약도 안 나갔어요. 우리가 만약에 마음이 편하고 속이 편하면 주도주 다 빨개. 단타 치는 날입니다. 오늘 단타 칩시다. 야 이거 다 단타 칩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주도주가 좀 많이 눌렸죠. 그래서 심사숙고하다가 항상 두 가지 전략을 해요. 주도주가 힘든데 뭐 이런 종목 안 들어갑니다. 개별 매매 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주도주가 뭐 이번 주 내내 눌려버렸어요. 월요일 날 기분 굉장히 좋았다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쪽이 안 된다면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그 눈에 띄는 종목에서 기준 잡아서 대처합시다. 자 오늘은요 비덴트 한번 봅시다. 단날 가지고 좀 짜증스러웠죠? 7,000원, 9,000원, 만원 들어가서 짧게 차익 실현하고 또 들여다보고 교육만 잡아드리고 문자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요일날 20% 아까우세요? 다 들여다보는 내용인데 오케이 그럼 금요일날 봅시다. 비덴트 봅시다. 덱스터 봅시다. 덱스터는 일단은 눌리고 끝났고요. 언제든 거래 터지면 거기도 변동이 나올 수 있죠. 단기 성향의 자금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을 1조 2천억을 터뜨렸어요. 비덴트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주식 수가 이제 5천만 주가 안 돼요. 4천 뭐 한 500만 주 수준인데 거래량을 3,600만 주를 터뜨리고 뭐 어찌됐건 우리는 그 변동성을 가져간 거죠. 우리가 32,000원, 33,700원, 600원 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한 32,800원에 설정을 해놓고 36,000원대까지 올라가고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볼 거예요. 월요일 날도 상황에 따라서는 들여다볼 건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변동이 커서 시장 조치, 투자주의 뭐 혹은 단기과열 지정 예고 이런 게 지정이 돼 있다면은 한 발짝 뒤에서 보수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으로 또 들여다볼 겁니다. 단날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7천억 거래 대금에 쭉 뻗어 올라와서 신고가를 냈죠. 내고 이제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수익을 내고 여기 이제 나중에 들었다 여기는 손절을 했어요. 손절을 해서 원래는 이제 추가 편입을 할까 손절을 할까 하다가 추가 편입을 단행을 했는데 결국은 뭐 미끄러져서 손절까지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월요일 날 또 들여다볼 거예요. 일단 거래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런 거래 대금이 CJ나 SK바이오사이언스 특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좀 이따 보시면 진짜 실로 오래간만에 거래가 빵 터진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변동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채널 보실 때 항상 거래량만 얘기하잖아요. 거래량 아무 의미 없어요. 1,000원짜리 1억 주 터져봐야 1,000억입니다. 그런데 SK바이오사이언스 200만 주 터지면은 이게 얼마야? 5천억을 넘겨요. 거래 대금이 5,500억이잖아요. 200만 주인데. 그럼 채널 돌리면은 이 200만 주라는 걸 기억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뭐 1,000만 주 터졌습니다. 3,000만 주 터졌습니다. 5천만 주 터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오늘 2천억 미만짜리 종목도 20위 안에 들어왔는데 2천억을 형성시켜야 20위 전후에 놓여집니다. 그래야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보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 거를 윤정두가 다 잡아서 해드릴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거. T-사이언티픽 거래대금이 얼마에 7천만 주니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7천만 주니까 거래대금이 3,500억? 뭐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볼까요? 다시 거래대금. 어디 있니? 여기 있죠. 얼마? 3,400억.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시가총액이 이 친구가 1,000억 원대 되지 않나요? 1,000억 원대? 시가총액이 좀 낮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시가총액이 낮으면은 거래대금이 아무리 빵빵하게 움직임이 나와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넵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거래대금 5천억 전후가 터지던 애예요. 지난해 날짜도 아니죠. 뭐. 지난해 5월 14일 날 시젠이 2조 3천억, EDGC가 7천억. 그렇게 3조가 터지고요. 넵지노믹스, 수젠텍 합산해서 1조. 그렇게 해서 4개 종목이 거래대금이 4조가 터졌어요. 5월 14일 날. 불과 3달 전에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원대였어요. 코스닥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4조 원대. 근데 종목 4개가 4조를 터뜨린 거예요. 넵지노믹스 더 추세 강화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1,800억, 2천억 수준? 넵지노믹스 다시 볼까요, 정확히? 여기 순위에 있나요? 넵지노믹스는 거래대금 순위 없죠. 그럼 1,800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840억.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진짜 불꽃넬리의 변동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 종목이 진짜 좋아서 순매수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제한적인데 수급 논리에 의해서 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계속 고빈도 거래라고 평가를 합니다. 금융당국이 불법이다 제재한 거. 우리나라에서 직역해서 쓰는 단어.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고빈도 거래를 가지고 매수매도 이 거래대금 활성화를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주린이들 꼬셔서 잡아서 파킹 물량 가지고 점진적인 주가 견인 역할.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쨌건 모든 게 다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윤정두만 따라오세요. 그러시다 보면 대형주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언제 8월 10일 날 상한가 갑니다. 플러스 3%에서 상한가 갑니다. 8월 17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가 25% 올라가는데 플러스 강보합 0% 강보합에서부터 1% 미만에서부터 25% 올라가. 시가총액이 이날 26조까지 올라가요. 그런 종목에서 상한가를 내고 분봉 보고 일주월봉 보고 수익 낸 이후에 이렇구나라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완전히 껌이에요. 껌. 시가총액 진짜 속된 표현으로 개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는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문자 오고 막 전화 오고 막 그 불법 브로킹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이 야 이거 대박 났죠? 상한가 갔죠? 우리 이런 종목은 공식적으로 매매 사인을 못 드려요. 시가총액이 안 돼. 시가총액이. 근데 개별 매매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내가 직접 해보니까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 한 힘들구나. 즉 이연제약 같은 종목이 10월 20일 날 이연제약이 상한가 갔고요. 10월 22일 날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갑니다. 근데 이제 휴마시스 10월 20일에도 상한가 갔어요. 그 20일 날 10월 20일 날 이연제약이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인데 상한가 가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터졌죠. 근데 그 전날 거래량이 얼마였냐면 10월 19일 날 이연제약 시가총액 1조가 넘는데 거래량은 7만 주. 7만 주.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죠. 7만 주 어떻게 해. 몇만 원짜리 7만 주.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우치게 되고. 공부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수익 먼저 내시고 노란톡에 수익 내시고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VVIP 가입하셔서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지금 수익 내실래요. 월요일날 나 수익 좀 내고 싶어요.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VVIP 가입해서 수익 내시고 이런 상한가 종목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얘기하죠. N소프트 같은 경우 11월 11일 날
시가총액 13조 원에서 17조까지 상한가가 버립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조 6천억 터졌어요. 거래됩니다. 2조 6천억.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장중에 사실상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게임빌이 이때까지는 아직 시가총액이 1조가 아니에요. 근데 거래대금 이제 월등히 터질 때 뭐 5천억 이상짜리 종목 이런 쪽에서 거래대금 터질 때 대처가 되는. 요거 버킷스튜디오는 올라와서 한 3천억 원대 했나 그렇죠? 세미시스코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 근데 이 세미시스코는 뭐 시가총액 700억, 무상증자 300% 권리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 보면 거래대금이라는 게 다 나와요. 시가총액이라는 게. 덱스타도 이제 뭐 1조 육박해졌고, MP가 뭐 한 6천억 원대. 그러면서 거래량이 수반돼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거하고 시가총액이 작은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비덴트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월등하지는 않았어요. 뭐 4천억, 3천억, 4천억, 5천억 이렇게 쭉 올라온 거죠. 그러다가 지금 뭐 1조 6천억 장중 기준에 막 쭉쭉쭉 올라온 겁니다. 이미 11월 18일 날도 오픈이 돼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일단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의 선물 ETF 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승인한다. 그런 내용과 함께 기준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 당연히 움직임 폭이 나왔겠죠. 비덴트 플러스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플러스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비덴트 직전에 또 하나투자증권이 시간에서 급등 상한가 나오고 뭐 다음 날 변동성이 확장된 적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 이슈를 부각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동성의 확장을 주고 거기에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뒷받침되고 이거요. 공식적으로 문자 사인 나간 거는 17,350원이죠. 이날이 언제냐면은 11월 2일입니다.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차익 실현이 그 다음 날 11월 3일 날 막 변동성이 확 너무 커. 프로그램 매도야. 수익이야. 차익 실현 전략 끝. 근데 갑자기 프로그램 매수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쭉 당겨서 폭등이 나오면서 마감됐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차익 실현 조금 일찍 했다 상관없어요. 뭐 18,000원대 차익 실현했다, 19,000원 차익 실현했다 상관없어요. 더 오르더라도 더 올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거래대금이 더 터지고 그만큼 수급이 유입됐다는 거죠. 그럼 또 따라붙는 거예요. 자, 오늘 기준에서는 그간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비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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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내내 거래 터집니다. 거래 터집니다. 거래 터집니다. 거래 터집니다. 거래 터집니다. 근데 월요일 날 거래 터트려 놓고 18일 날 상한가 만들어 놓고 18일 날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19일 날 윗꼬리 달리고 또 월요일 날 25일 날 윗꼬리 달리고 26일 날 윗꼬리 달리고 23일 날 24일 날 그리고 25일 날 기준에서 이제 어제의 기준에서 목요일의 기준에서 28% 폭등 나오고 그러고 나서 추가 폭등 20% 그리고 꼬리 거래대금요 어마어마했겠죠. 자,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주력주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눌려지네. 지난주 대비 2주 전 대비해서는 좋지만 이거 굉장히 뭐 짜증스럽고 어려울 수 있네요. 게임주의 가격 반발이 아주 시원하게 나와주면 좋은데 좀 종목별로 엇갈리고 제한적이네요. 그 두산 종목은 왜 이렇게 거래가 없는 거야? 얘는 좀 빼고 이동도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일 뭐 단날에 문자 사인도 드리지 않았으니 비덴트 오늘 그냥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장 초부터 거래가 빵빵빵 개장 초부터 거래가 빠바바바방 터져 있습니다. 오케이. 거래대금 개장 초부터 해서 뭐 쭉쭉쭉 되면서 거래대금 1위를 계속 유지했죠. 거래대금 1위. 편입입니다. 32,000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 범위에서 5% 추가하고 22일은 이제 10%죠. 단기 10% 들어갈 겁니다. 결론은요. 추가 편입 33,700원에 5%에서 10%. 그럼 평균 단가가 얼마요? 32,850원이 평균. 32,850원. 그렇게 했는데 주가가 쭉쭉 치고 왔죠. 쭉쭉. 그 고점이 얼마 되냐면 여기 고점 가격을 안정해놨는데 여기도 2%가 아니라 4%가 되죠. 그렇게 해서 고점이 36,000원대 훌쩍 넘어요. 36,000원대. 결론은요. 그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우리는 평균이
32,850원 또 그냥 1차에 다 편입하신 분들의 경우는 10% 이상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고점 기준으로. 그럼 2% 밀리면 절반 차익 실현, 4%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그 기준 35,700원, 35,000원 이탈시. 그럼 평균 35,350원.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32,000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차익 실현 35,700원은 그냥 전량 매도. 얼마예요? 12%, 11%? 그런 수익을 내고 나온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 뭐 캔들 패턴도 좋지만 거래대금만 뭐 유지되면 되는데 시가총액이 좀 작을수록 거래대금 유지시키는 게 좀 어렵죠. 그 뺑뺑이를 계속 돌려야 되고 금융당국이 계속 들여다보니까. 지금 21일 날 23% 그리고 뭐 그 이후에 24%뭐 결국은 11월 달에 11월 1일 날도 폭등이고 상한가 수준이고 11월 9일, 18일 날 상한가. 단날 뭐 변동폭.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22일 날 25.29%. 20일 날 월요일 날 아유 죄송합니다. 17.4%. 네오이 졸딩스. 월요일 날.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9% 올랐다 꼬리 달리고 수요일 날 8% 올랐다가 꼬리 달리고 목요일 날 다시 28%. 이게 우리나라 거래대 그 상승률 2위. 상한가 종목 하나 그리고 목요일 날 상승률 2위.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기준. 금요일 날 기준 그렇게 해서 목요일입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금요일 날 기준에 비덴트입니다. VA 들어왔습니다. 뭐 비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아까 문자 차익 실현 문자까지 나갔죠. 그러면 이제 비덴트에 대해서 모멘텀이 어떤 게 나왔느냐. 지금 누적적으로 엄청난 매집이 달리는 데 있지는 않아요. 어마어마한 매집이 달리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집이 달리는 데 있다 해도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죠.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도 도박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제 8% 강세지만 어떻게 딱 고점 대비해서 뭐 10% 이상 미끄러진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1조 2천억이 터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간 현지 시간 기준 18일과 19일 이렇게 되면서 변동이 나왔고 그게 이제 사실상 10월의 기준이고요. 이때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터졌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보니까 어떻게 변동이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대처가 되시는 분들만 접근할 수 있고 비중도 이게 대처가 되더라도 여기서 수익을 내시면요. 항상 이런 종목을 원하세요. 단기간에 막 70%, 50%, 70%씩 올라오면 저도 이런 종목 욕심나죠. 뭐 있어 한 방이지. 내가 사고 딱 하나 둘 셋 올라라. 응?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다는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샀을 때 프로그램에서 더 들어와서 올라라. 결국은 프로그램이 두들겨 패니까 막 밀려 떨어지고. 자, 어찌됐건 지금 비스몰딩스 지분의 추가 확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멘텀이 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뭐 금요일 날 기준에서는 정부에서 이제 뭐 관세를 하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인에 대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두자라고 이제 여야의 합의가 어느 정도 또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도 심리적인 요인이 될 거예요. 캔들의 기준에서는 전서고형의 기준인데 전서고형이 떴다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응?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이 터져야 됩니다. 아 일단 전서고형이 떴구나.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 또 매직 시그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향되는 거.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죠. 내가 혼자 매매해도 될 정도의 거래대금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체 거래대금 또 변동성이 월등한 거래대금을 원하려면 거래대금이 그래도 2천억 전후는 터져줘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 가서 거래대금 2천억 터져야 된다 얘기를 누군가가 한다 하면 그럼 전북은 윤정도 제자예요. 농담 아니라. 어디 뭐 2천억 거래대금 그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요. 윤정도가 거래대금 20이 전후에 놓여지려면 2천억 정도는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동성의 매매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죠. 정형화한 교재를 가지고.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거. 야, 거래대금 보고 비덴트도 뭐 28% 목요일날 올라오고 그 이전에 폭등 나오고 18일날 상한가고 그런 종목을 거래대금 수반만 되면 매매 기준 설정할 수 있다라고 잡아드렸는데 성공이 되잖아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예 지금 못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뭐 쭉 올라왔다고 아예 저기서 살 걸. 아니라니까. 그런 매집을 하는 거는 실적주의 기준인 거고 성장주는 거래대금 터질 때. 네? 거거거거 한번 갑시다. 거거거거. 거거거거. 그리고 지금 광고가 광고가 들어와 있어. 광고가. 03번 방에 광고가. 그 얼른 치우세요. 광고. 매크로 써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들어와 있던 거야? 그 핸드폰으로만 광고가 보이니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갖고 핸드폰으로만 광고 보여요. 그래서 빨리빨리 저희가 이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만간 뭐 12월 7일부터는 카카오 자체에서 막는다고 하니까 자 03번 방 직원분 내보냈어. 잘했어. 거거거거 그렇게 하셔서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제를 받으시고 이렇게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사실상 VVIP 방의 단문 문자죠. 단문 문자고 그리고 이 동영상 또 전략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근데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VVIP 회원님들은 듣고 편입을 한 거고 또 스페셜 방에서도 듣고 매매 기준을 잡은 거고 문자로 이제 먼저 매매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편입 기준 잡을 때에도 이렇게 문자를 장문으로 보내드려요. 주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제한적으로 공략을 하십시오. 변동성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주의는 드려놨어요.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2%, 고점 대비 4% 차익 실현 이 부분은 우리가 매직 계산기를 활용해서 항상 보여드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직 계산기 기준에 주식수가 이제 4,500만 주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4,560만 주. 근데 3,000만 주대 이상 3,8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대주 지분을 빌려다가 매매를 했다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조 6천억까지 올라왔어요. 35,300원일 때. 근데 고점이 얼마냐면은 36,450원을 찍습니다. 20%를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단가가 32,850원이다 보니 물론 더 밑에 사신 분들도 많아요. VVIP 방에서는 라이브를 들으시니까. 자,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1.5 혹은 뭐 2% 가격에 밀리면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왜? 단기간은 너무 많이 오버슈팅이 나왔고 이슈는 있지만 뭐 이왕이면 프로그램이 쭉 들어 올려서 마무리를 져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자락까지 밀리면 이걸 마지노선으로 보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야 변동성이 원체 커서 난 더 보고 싶은데 그래도 고점 대비 5% 밀리면 안 됩니다. 차익 실현. 결국 우리가 이제 확보한 그 차익 실현 범위는 35,000 뭐 350원에 팔았다고 치고 32,850원의 편입 단가라고 치면 얼마? 2,700원, 2,500원. 그죠? 2,500원. 그렇게 되면 2,500원이면은 얼마? 한 7% 되나요? 7, 3, 21, 37, 2,000, 한 7% 되겠다. 수수료 빼고 7% 수익. 근데 만약에 이제 1차 편입할 때 32,000원에 다 사시고 그리고 나는 고점 찍고 1.5% 밀린 35,900원에 차익 실현했어 라고 하면 그럼 얼마? 3,900원 수익이니까 한 11%, 12% 수익이 됩니다. 다만 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우리 유료 방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왜 이런 걸 해도 나는 안 될까요? 응? 비덴트를 해도 또 단화를 해도 분명히 폭등인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요. 기준점대로 대처를 우리가 하면 되는데 두 번 분할 매수라든가 또 고점 대비해서 뭐 기계적으로 밀리면 손절, 차익 실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거래 터뜨리고 양봉일 때 초기 자락에 시초가 넘기고 그러면 다 또 고점 넘기고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여기서 따라 붙게 돼요. 그리고 밀리면은 손절 기계적으로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밀려서 내가 설정해 놓은 손절이 아니라 공포감에 손절을 해, 공포감에. 알겠는데 내가 더 이상 손실 나면 안 돼. 이제 큰일 나. 이 돈 없으면 나 안 돼. 그러니까 그냥 공포감에 손절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또 거래가 터지고 앞전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 또 넘기는 시도일 때 일부 따라붙을 수가 있는데 이건 망설이는 거야. 아, 또 두들겨 패면 미치겠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배운 그대로 거래량을 30만 주, 50만 주 줄까지 거드렸잖아요. 그리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사인 나오고 들어올릴 때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잡아줘야 되는데 망설이다가 결국은 또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망설여. 만약에 어떻게 하지? 아이 눌리잖아. 어떻게 이러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데 또 들어가. 그래 놓고 이땐 또 버틴겨. 여기서 손절하면 안 되는데 또 버틴기다가 마지막에 이게 이제 35,000원대 기준이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32,000원대로 끝났죠. 장중에는 32,000원대부터 더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겁이 나니까 또 여기서 손절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에서도 안 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목에서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라고 갭에 대한 자료도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죠. 일봉상으로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더 높게 설정이 된다. 어차피 요자락을 강보합이지만 갭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평선의 기준에서는 이날 18일 날 상한가를 잡아주더니 상한가 잡는다고 무조건 급등이 아니라 그랬죠. 상한가 잡았을 때 수급이 90만 주대 들어왔어요. 2%. 그 다음날 개파락에 그냥 두들겨 맞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그 다음날 또 꼬리 달려 내려와 꼬리 달고 내려와 꼬리 달리고 내려와. 그럼 차익 실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매매가 원활하신 분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봉으로 나왔다 쫓아갔다가 밀리니까 또 손절. 양봉에서 쫓아갔다 밀리니까 또 손절. 이런 식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따라 붙는다. 그리고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한다. 결론적으로 이 비덴트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가 12,850원이에요. 여기가. 변형, 샛별형, 장악형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가 전서구형 나오고 거래 이제 주봉 단위에 딱 터져주는 위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갭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10월 21일에 그게 뭔데요? 뻔히 아는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한 ETF 상품을 승인해줬다. 그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다 오르는 걸 왜 주니 했지만 12,000원대에서부터 쭉쭉 장악형, 장악 확인형 쭉쭉 장악형 또 장악 확인형의 흐름에 쭉쭉 전서구형입니다. 쭉쭉쭉 거래 터질 때 들어간다 그랬죠? 장악형입니다. 쭉쭉쭉 변형 샛별형입니다. 오케이 쭉쭉 거래는요 보시면 어때요? 계속 수반되어 있죠. 거래대금이 수반되어 있을 때 변동성이 나오고 캔들의 크기가 커지고 거래대금이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없다고 주가가 밀린다 그러지 않아요. 대형주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없어도 매집이 돼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종목은 이제 거래대금이 이렇게 수반되고 쭉 뻗어 올라갔는데 거래대금이 왕창 실렸겠죠. 근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급격히 둔화되면 그러면 주가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그만 악재에도 훅 밀리죠. 왜? 거래대금이 축소돼서 더 이상 들어올 수급들이 없다 보니. 누가 낙폭과대라고 사주는 케이스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 그게 결론적으로 잘 보십시오. 거래대금이 있어 없어요? 거래량이. 없죠. 5MA, 20MA. 5MA, 20MA. 5월선, 20월봉선에 거래를 실지 못하고 형성되어 있는 주가 흐름에서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대금이 다시 빵! 5MA, 20MA 넘기고 어마어마. 앞부분에 몸통 꼬리까지. 거래량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대금입니다. 여기 있을 때 5,000원일 때 1,000만 주 하면 얼마예요? 5,000억입니다. 근데 35,000원일 때 1,000만 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5,000원일 때 1,000만 주면 500억. 잠시만요. 1,000만 주. 5,000억. 죄송합니다. 1,000만 주면 5,000억. 그리고 여기는 얼마? 3조 5,500억. 1,000만 주. 똑같은 1,000만 주면. 그래서 캔들 공부할 때도 제가 5에서 10거래일 이렇게 써준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15년 전에 기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상한가 제도가 바뀌었을 때 3에서 5거래일. 왜?
3에서 5거래일의 캔들 크기가 막 이렇게 막 확장되니까 상한가가 2015년 6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터지고 난 다음에 하루에 거래대금이 4조 원대 거래대금에서 44조 원 거래대금까지 10배가 늘어나버려요. 전체 시장이. 그렇게 돼서 변동성 자체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1에서 3거래일까지. 이런 내용은 300년 전에 혼마가 이런 내용을 만들 리도 없고 거기서 뭐 단타 칩니까? 1에서 3거래일 보게. 그래서 그랜벨의 매매 법칙은 20일 전이 아니라 고전 원전에서는 200일 전을 바탕으로 그랜벨의 매매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랜벨이. 지금은 이렇게. 그럼 결론은 혼마가 만들어 놓은 캔들을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로 다 뿌려놨는데 그분도 그냥 뭐 캔들 그렇게만 설명을 하지 방금처럼 기준 거래일 또 예를 들어서 장학형이 떠서 예를 들면 어디서 사야 되는지 장학 확인형이기 때문에 어디서 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 캔들 도서를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그거 아시고 기울기에 대해서 매직 시그널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거래 대금까지의 기준을 잡아서 이해만 하셔도 자 결론은 뭐예요? 이런 종목을 잡으면 되죠. 월요일 날 이런 종목이 뭐가 있어요? 월요일 날 당장의 기준에 월요일 날 기준에 1. SK바이오사이언스. 월요일 날 그럼 사면 됩니까? 나도 모르지. 거래가 이게 계속 이렇게 형성이 될지 예를 들면 얘는 얘의 규모에 맞는 거래가 수반되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짜리 지금의 기준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조가 넘는 종목에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되겠죠. 그 윤정도가 그 기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잡아서 노란톡에 올려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거래 대금 기준은 일단은 300만 주가 터져야 원하는 수익이 나옵니다. 300만 주. 그래야 7천억을 넘겨요. 1조를 향해서 갑니다. 21조짜리 1조씩은 터져줘야 변동성이 원하는 시초가 대비 10%. 시초가 대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비덴트의 이 월봉의 거래대금 비교해서 보시고요. 일본 기준에서 보이지 않는 거래대금에서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주봉에서 눈에 확 들어오죠. 어우, 움직이는 이유가 있구나. 거래대금이 있으니까 주가 올라온 거예요? 주가 올라와서 거래대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비덴트는 그럼 게임빌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에 이슈가 집중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천억 이상. 그러니까 게임빌도 이제 막 시가총액 1조를 막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11월 10일 날 뭐 상한가, 컴투스 연동. 그 이후에도 계속 컴투스하고 연동돼서 가요. 게임빌이 시가총액이 더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27%. 마찬가지. 근데 이 기준이 뭐라고요?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이 실려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거래대금이 실리는 게 뭐다? 또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이 크든 작든 2천억 기본적으로. 근데 시가총액 막 10조 이상 올라가. 그러면 5천억이죠. 시가총액이 2조 막 이렇게 20조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최소 5천억에서 1조 사이. 그 정도는 터져야 변동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봐봐요. 또 벌써 월요일 날 같이 동반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띵동댕 소리가 다 그런 거예요. (25일) 기준입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기준에 게임빌의 변동성이 또 확정이 됐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게임빌의 흐름과 컴투스의 흐름을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NC소프트, 컴투스, 위메이드 이렇게 게임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전략의 기준을 다시금 잡을 때 카카오 게임즈로 가져갑니다. 게임즈 남기면 카카오 게임즈로. 나머지는 변동 상황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잡아내고 나오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결론적으로 10월 26일 이후에 8% 우리나라에서 전체 종목 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퍼센테이지 기준에 금액은 의미가 없죠.
금액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 단위씩 샀으니까 그 의미가 없고 퍼센테이지로 8%를 샀다. 카카오 게임즈를. 평균 단가 95,000원 이상에서. 야, 그러면 이거 프리미엄이 없죠. 땡큐하죠. 컴퓨터 수나 게임빌의 변동성은 참 이쁘고 좋은데 이쪽의 기준점 잡기는 다소 애매하다. 매집의 규모, 범위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확장 국면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같이 꽂아놓고 대처의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게임빌의 경우가 오늘 어찌됐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 상승률 19.2%로 가장 높고 거래대금은 결론적으로 얼마? 4천억을 넘기는 240만 주니까. 1위 상승률 그리고 거래대금은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시가총액이 1조면은요. 그러니까 1조에서 이제 20% 올라왔으니까 1조 2천억 수준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 1조 넘는 종목이 276개 종목이라니까요. 시가총액 순위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대금은 9위?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량을 잡아가니까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잡아간 세력이 다 매수를 매집을 했냐? 그게 아니고 고빈도 거래라고 해서 이제 뺑뺑이 빠바방 돌리면 게임빌 좋아요 매수하세요 해서 매수 탁 들어가. 게임빌 끝내죠. 블록체인 뭐 사업 내년부터 한대 탁 들어가. 그 파킹 물량이 있는 거고 그 앞에 누군가가 변동성을 주는 쪽 그게 이제 흔히 예전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세력인 거죠. 예전에는 매집이 돼야 세력인 거고 지금은 이제 매매가 시스템 매매까지 다 되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게임빌의 흐름에 있어서 1조짜리 종목이 매번 4천억씩 계속 터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변동성이 나오려면 그 4천억. 그러니까 월요일날 거래가 멈춰졌어요. 둔화됐어요. 2천억 뭐 미만 수준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럼 관망하는 겁니다. 더 오를 것 같아도 관망해요. 왜?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빡 터지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여. 그럴 때 이제 제한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제한적으로. 이슈 내용은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이슈는. 보고서도 나와 있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한 기자분들도 계시고. 게임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박스 쳐드리는 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요게 5만 원, 4만 원, 5만 원 할 때 요거. 장학 확인형 4만 원, 5만 원. 그럼 개인적으로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흐름인데 그런 것을 만약에 기준을 거래대금 수반되면서 흐름인데 이런 기준을 잡으셨다면 그 다음 범위에서 거래대금 계속 터져라. 그 터질 때마다 공략의 기준을 잡으시다. 캔들 박스 다 그려놓고 장학형입니다. 잉태형입니다. 이 기준점 잘 아시겠습니까? 이거 어디 가나 그림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오는 그림인데 결과적으로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전 세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도서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죠. 이런 건 나오겠죠. 이런 거는. 전제 조건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결론은 상승 잉태형은 별 2개니까 별 3개짜리가 떴을 때 어디서 편입하느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편입을 했는데 꼬리 달고 막 밀려 내려와. 그럼 어디서 손절을 하느냐. 혹은 편입을 뭐 여기서 했는데 장당 뭐 이렇게 나와서 꺾여서 그럼 차익 실현 어디서 하느냐. 그게 윤정도 도서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흐름 이후에 다시금 장악형이 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강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5만 원이라고 쳤을 때 지금 17만 9천 원이면 캔들이 웃은 게 아니에요. 4대 1,000원. 한번 갑시다. 나 물 좀 마시게. 당이 떨어져. 지금 힘들어. 우리 농담식으로 뭐 당 떨어지네 그러는데 이번에 병원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에 갔다 무지하게 혼났어요. 의사 선생님께.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이번에 3개월 만에 올해 3개월 지나서 와도 또 당이 지금 당에서 안 떨어지면은 그때는 큰일 난다고 혼났단 말이에요. 응? 자, 캔들 4대 1,000원 한번 갑시다.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에서
능동적이셔야 돼. 4대 천왕 캔들 교육개인 자료 주세요. 그냥 능동적이셔야 제가 맨날 자료만 드리다가 가끔씩 예전에는 그 캔들이면 캔들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해드리고 했었잖아요. 요거 이제 우리 직원분이 넣으면서 조금 틀렸어. 여기까지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죠. 요게 중요한 거니까. 4대 천왕 아무도 없어요? 4대 천왕 아무도 없어? 출석 체크하실 분이 아무도 없어? 그럼 뭐 제가 전달할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하고 마무리 줘야지. 지금 어찌됐건 비단트 설명드리고 게임들 설명드릴 때 캔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에 대한 강조 뭐 얘가요 블록체인이요 얘가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메타버스가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코인이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뭐 다 뉴스 보고 아시는데 근데 똑같은 종목을 들어가도 꼭 겁이 나서 편입을 가져가야 될 자리에서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손절하는 경우 해야 되는데 억지를 부리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준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6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반토막 나고 내려온 거예요. 냅두면 더 가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맨 마지막 장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찌됐든 뭐 어찌됐든 캔들 우리 정석순 선생님 또 홀짝 선생님 벤자민 선생님 기뻐하는 라이언 선생님 능동적이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이 소중한 시간에 방송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막 저도 당 떨어지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마. 자 그렇게 해서 월요일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다 잡아내시려면은 그러려면은 능동적이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비던트가 됐던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비던트 뭐 또 게임빌 이런 쪽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게임주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어차피 카카오 게임즈 위주에서 거래대금을 더 들여다볼 거고 나머지 IT 과도금이 이렇기 때문에 그 기준도 볼 거고요.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해석 부분도 장중에 자세하게 또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중 기준에 니케이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 가지 기준점 잡아서 대처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죠. 거기에 우리는 선반영돼 있으니까 아시아 쪽. 자 게임베이 컴투스 같은 경우 이제 뭐 마지막 11월 22일 마지막 매수에 나간 부분들 뭐 15만 8,500원 이런 기준들. 그 이전에 이제 15만 원부터 해서 계속 15만 원 그 이하 편입 거래대금 터졌을 때 그리고 16만 원, 17만 원 차익 실현 또 16만 원 재편입 또 차익 실현 17만 원 재편입. 그 17만 원 재편입한 물량을 주간 단위에서 이번 주에 좀 어려웠던 거죠. 다행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강하게 바닥을 돌렸고 이제는 다시 수익 내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게임비라고 이제 컴투스하고 같이 들여다보면 이슈는 불거져 있는 상태고 거래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컴투스도 2천억 이상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이왕이면 누적적으로 매수 위로 들어오는 모습이 연출되면 더더욱 좋죠.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게임빌에 연동시켜서 컴투스의 기준을 같이 잡아서 보자. 그리고 게임주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또 엔소프트, 컴투스, 게임빌까지. 그중에 탑픽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윤정도 입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로 기준을 잡겠다. 아시겠죠? 컴투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20위 안으로 들어왔어요. 코스닥에. 그것도 이제 좀 고무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상승률 일주 이상짜리 상승률의 뭐 최상위.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부분이 깔짝깔짝 2,480억까지. 이 거래대금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투스 차트 보여드리면은 얘도 그걸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번에 얘도 이제 대체 불가 토큰 NFT 관련해서 이제 계속 우리도 내년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 그런 거 다 올려드렸는데 기술적인 내용을 위주로 올려드린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15만 700원일 때 기준이죠. 그러니까 17만 원 막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중간에 차익 실현 2차례 하고 3차례 했나? 그리고 재편입하고 그 기준인데 그때 설정해 드리는 거는 거래대금 거래량입니다.
거래대금이 드디어 2천억을 넘깁니다라고 해서 이제 들여다보는 또 월봉 차트에서의 상승장악 또 샛별형 다 볼 수 있는 또 갭에 대한 기준 거래대금 어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신기하죠? 그냥 거래량 터졌네 이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그리고 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요것도 자료를 다 드릴 건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출석체크합니다 얘기 안 할 테니까 이 자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누르세요. 갭 지지지지.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 뒤지면 정리해 놓은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는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또 자격증 시험 보는 교재에 나와 있어요. 급징계급이 나오면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게 끝이야. 아니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으면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을 윤종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자체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료를 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공부할 마음이 굴뚝 같고 공짜라니까 받고 싶은데 막상 나눠드리면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 싫잖아. 그럼 어떨 때 공부해요?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됐을 때 이게 얼마예요? 15만 700원이에요. 다 오르는 거 왜 주니? 라고 하는 상승인가 확인형 뜨고 갭상승 나오고 거래대금이 2천억을 드디어 넘겨주는 없었잖아 2천억. 그래서 결론은 저 흐름 속에서 15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야? 13만 원대에서부터 편입기준이 설정이 되고 그 흐름이 17만 원, 18만 원 이런 수익까지 올라가면서의 수익 범위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어때요? 계속 터지죠? 계속. 만약에 거래가 둔화돼 있어요. 그럼 못 들어가고 또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진 이후에 거래가 둔화되면은 횡보 내지는 하락 캔들 크기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조정받았을 때 자, 전체 게임즈들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냐. 그걸 확인하면서 대처. 그래서 오늘도 이제 꼬리가 좀 많이 달렸지만은 오늘도 많이 달렸지만 거래대금 제한적이 보이죠? 아니 여기 굉장히 많이 터진 거고 일단은 최소범위 2천억 이상의 흐름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아니라 5MA, 20MA 거래량을 이제 넘기고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문나님 매번 말씀드린 1억을 인출하셨어요. 그렇고 아니 어떻게 매매하셨어요? 그랬더니 9월 28일 날 올려준 내용이 자 3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3억.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3천. 대부 시스터즈 뭐 50% 차익 실현 뭐 이런 범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 조금 이따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8월 2일 날 비중을 갖고 계셨고 이게 26조짜리인데 고점을 26조까지 올라와서 고점 찍히고 밀려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36만 원까지 갈 때 그게 더블 수익이에요. 거기서 수익, 대부 시스터즈 1조 이상짜리 더블 수익, 또 LNF 이런 종목. 그렇게 해서 1억 9천 중에 1억을 인출하고 9천을 주력주, 하이닉스 이런 주력주의 평단을 낮췄다. 그것도 결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억 9천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28일이잖아요. 29일 날 롯데정밀화학을 또 30%대 수익과 함께 2천만 원을 차익 실현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친구 찬스로 15만 원에 편입했고 20만 원 넘길 수 있을까? 36만 원 겁니다. 그것도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터트리고 상한가까지 터트리면서. 근데 왜 39%냐? 말씀드렸잖아요. 8월 10일 날 상한가 찍는 과정에서 장중에 고점 대비 6, 7%씩 밀려요.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17일 날 그러니까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차트가 좀 더 보시겠지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7일 날 이렇게 그리고 꼬리 쫙 달려요. 이게 36만 원 찍고 꼬리 달린 건데 거래대금이 4조 수준까지 터집니다. LNF도 뭐 몇백 프로 못 냈겠어요? 다만 고점 찍고 차익 실현 재편이. 고점 찍고 차익 실현 재편.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준 잡고 대부 시스터즈 크래프튼 시가총액 다 1조 이상 극대홍주. 롯데정밀화학 29일 날 9월 29일 날 그렇게 해서 가입하신 지 4달 만에 계좌 수익률 70% 4달 만에 그리고 나서 위메이드는 뭐 8천억부터 매매를 하셨는데 10월 달에만 200% 추가적으로 올라오고요. 11월 달에 또 추가 수익이 나고
그래서 문나님이 많은 거를 정리를 해서 교육 교재를 따로 또 만드셔가지고 VVIP 방에는 간혹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응? 롯데정밀화학 11월 3일 날 또 사익 실현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익을 내고 꼬리 달려서 오버슈팅 자락에서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수익을 내고 이런 장대 항공에서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날 8% 밀린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오버슈팅 나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이날 못 팔았으면 그 다음날 하락 장악형 뜰 때 또 잘 보세요. 8% 이상 밀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거래가 어때요? 5MA, 20MA,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거래량 거래되고 실치를 못하죠. 그러니까 캔들 크기가 작아지면서 과도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폭. 그러고 나서 이제 5MA, 20MA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기준 또 이런 기준 상승 잉태 확인형. 꼬리 달려 안 달려? 또 달렸죠. 이게 11월 3일. 아까 보시면 두 번 차익 실현했어요. 9월 29일, 11월 3일. 운 좋게 그 다음 날부터 운목 떨어진다 아니지. 이날 만약에 못했어. 이 크게 양봉에서 꼬리 달리는데 못했어. 그 다음 날 갭상승 이후에 음봉 차익 실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라이브 방송에서 스페셜 방에서 수익 내고 난 다음에 자 여기는 이래 하니까 하락장악형 떴으니까 차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빠져나옵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오늘 비덴트 들어갔죠? 비덴트 뭐 저점 잡으신 분들은 10% 이상 또 평균 단가로 따지면 8% 수준. 자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합니다. 응? 눌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합니다. 미소 선생님 주식의 주자 시가종가도 몰랐는데 스페셜 교육받고 8월 17일부터 50분짜리 25강 교육받고 나니 그러니 이거 너무 좋더라 해서 그냥 VV로 옮겨 오셨고 이번에 이제 만기 되셨고 25일 날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독립해서 스스로 이제 매매해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내가 해봤는데 또 안 돼. 그럼 합류하시면 돼요. 이번에 우리가 12월 10일 날 12월 10일 날 소규모 VVIP 강연회를 해요. 20분만 딱 입장하실 수 있게. 그리고 입장 끝나고 나서 이제 강의하고 강의는 이제 50에서 100여 분까지 되나요? 이렇게 해서 행사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도 있지만은 코로나가 좀 부담스럽게 작용될 때에도 뭐 강연회, 결혼식 이런 행사는 출입 인원이 또 허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하고 대담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강연회가 12월 10일 날 있어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뭐 조금 일찍 오셔도 되는데 5시부터 오시면은 강의 2시간 하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뭐 서로 질의응답 뭐 이런 거 종목에 대해서 이런 거 안 돼. 불법에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운영 전략을 어떻게 잡니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시황이나 이런 거. 결론적으로 식사하시고 이제 나머지 시간 다. 그리고 그날 주무실 분들은 말씀하시면 이제 숙박 대행해서 잡아드리고 다음 날 조찬회하고 그리고 점심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헤어지면 됩니다. 1박 2일 또 당일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공부하시고 수익 내서 재밌어서 공부하시고 그러고 나서 또 독립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300여 분 계시는데 300명이 좀 넘죠 월등히 20몇 년 했으면 막 몇십만 명 있어야지 동반적으로 하시고 수익 낸 다음에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교육 내용 활용하셔서 수익 내시고 그리고 이제 독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죠. 독립해서 다른 타 방송사에서 전문가 활동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십시오. 홈페이지 오셔서 이 전화번호가 지금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시청하시는 시간 당장 24시간 돼요.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 월요일부터 같이 갈래. 수익이 목적이지 뭐. 시장이 박살나는데 내 종목만 간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시장이 밀리더라도 이거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야 눌림목이야. 그러면 나는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 해보고 싶은데 오늘 같은 장에서 뭐를 들여다봐야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잡아드리잖아요. 비덴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뭐 잡아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메인 화면에 1+1+1 3개월에 396만 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장이 어렵다, 힘들다. 1+1 2, 4, 2를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요 주말에만 요 특가로 드릴 테니까 지난주 가격 다 올려놓은 거였는데 주말에만 이 특가를 드릴 테니까 1+1에 2, 4, 2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가격이에요. 안 된단 말이야, 결제가. 그럼 전화를 하셔서 나 이거 라이브 방송 봤어요,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2, 4, 2에 플러스 해가지고 강연에 20만 원이 22만 원이 강연에 나 참여시켜 주세요. 강연에 오시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VVIP 가입하실 수 있게 열어드릴 거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강연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VVIP 가입하시는 기준을 3+3+3으로 드리려고 해요. 라이브 방송. 근데 강연에 입장인원이 20명이니까 많이 오고 싶어도 많이 못 와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VVIP 회원님들 연장하신 분들 계시고. 연장하신 분들도 따로 전화를 주시고. 기존 회원님들은 연장 기준을 더 월등하게 해드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3+3+3+. 이번 12월 10일 강연에 참여하시는 기준. 그럼 강연에 지금 나는 회원 아닌데 VIP 회원 아닌데 강연에만 가도 돼요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많고 벌써 이제 5명만 딱 오실 수 있게 해놓는다는데 사실 지금 비회원 3분이 오신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비회원 3분 오시는 이유는 22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호텔 식사 칼질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22만 원을 내실 수 있는 분들만 와 계시겠구나. 퀄리티가 남다르겠구나. 그리고 나 이번 기회에 윤정도랑 같이 가고 싶은데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좀 잘 윤정도가 맞아서 이 좋은 장에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지 참 좋은 장입니다. 그걸 듣고 싶고 결국은 VVIP 회원가입이 목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강연에 22만 원짜리 강연을 오시는 분들이 그냥 강의 하나 잘 들어서 나 뭐 기법 하나 배우고 종목 하나 받아가야지. 물론 뭐 VOD도 드리고 교육자료도 드리고 USB도 드리고 다 하니까 나 22만 원 내고 그거 받아가야지. 솔직히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오셨다는 거는 VVIP 가입을 위해서 무료 강연에는 완전히 틀리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직원분들도 응대를 그렇게 해야 돼. 오신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힘드시죠? 오신다고 하시면 그러면 오신다고 결정이 됐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 VVIP 3개월 플러스 3개월 플러스 3개월에 결제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당장 라이브 방송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에 강연의 참여자 기준에서입니다. 강연의 참여자의 기준. 그래서 호텔 기준은 콘네드로 결정이 됐어요. 페어몬트 안 해요. 콘네드로 결정이 됐고 방은 일반 룸 4개를 설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기가 어려워요. 연말 그리고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데 결국 이제 호텔하고 상의해서 4개의 방을 잡았고 금액은 30만 원 수준. 2인 1실 기준 30만 원.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가족끼리 오시면 두 분이 주무시면 되고 조식 포함은 안 돼 있어요. 조식은 제가 사드릴게 아침에. 제가 사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돼 있고 싱글 더블 미리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싱글 더블 결정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혼자 잘래. 그럼 혼자 요 금액으로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둘이 잘 거야. 가족끼리 잘 거야.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그냥 오시는 다른 분들하고 자고 싶어. 그러면 포함되는 인원이 있으면 같이 주무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도 콘네드에서 하고 숙식도 콘네드에서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 조식 같이 드시고 그리고 티타임 갖고 내년 전략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또 방안 운영 전략, VVIP 운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들으시고 또 점심까지 같이 하시고 헤어지셔도 돼요. 점심까지는. 저녁까지는 힘들고. 그죠? 그렇게 해서 1박 2일 또 당일 일정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두 분 아까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 분이 더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두 분. 그렇게 되면은 아까 12분에서 두 분이 14분. 6분 남았습니다, 자리. 6명. 가족 동반으로 오셔도 돼요. 부부 동반으로 오셔도 되고 가족 동반으로 오셔도 됩니다. 숙박은 잡아 드릴 테니까. 숙박 요금 별도야. 그죠? 그렇게 해서 6분 자리 남았으니까 우리 정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빠르게 신청하셔야 돼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8월 10일 날 상한가 갈 때 플러스 3% 출발했어요. 이게 상한가인 거예요. 이게 문자가 나가서 매수 또 매수 두 번 나가고 차익 실현이 매도 비중 유지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도 두 번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8월 10일 날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나왔나? 그리고 8월 17일입니다. 이때는 강보합으로 출발해서 25% 오르는 날입니다. 시가총액이 25조까지 올라간. 그렇게 해서 네 번의 문자 쌓인 매수. 그다음에 차익 실현. 문자는 좀 높은 가격에 돼 있어요. 차익 실현이나 매수 가격이 아니야. 이날 이제 카카오뱅크를 문자 8통 보내면서 매수를 잡고 그리고 나서 18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강보합 그 흐름에서 잡아내셨고 늦게 들어가신 분들 문자가 저기 있는 거예요.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강보합에서 25%까지 올라왔던 그게 정점이었던 날입니다. 11월 26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기준에 26만 8천 원. 조금 일찍 잡으신 분들은 한 26만 5천 원, 26만 원, 26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매수세는 27만 500원. 프로그램의 월등한 수급과 함께 변동성. 세 번째는 27만 7천 원에서도 편입 가능합니다. 수급이 월등했고 거래대금 충분해졌고 200만 주면 5천억 이상. 거래대금 최상위. 그리고 이슈가 불거져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기준 잡아드린 겁니다. 8월 3일 또 8월 5일 계속 8월 2일부터예요. 8월 2일부터 계속. 그게 무슨 얘기냐면 8월 2일 날 드디어 거래가 터져서 그래요. 자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아까 그 내용이죠. 예쁜 공대님, 문나님 두 분 다 오세요. 이번에 두 분 다 강연에 오세요. 아까 문나님 70% 계좌 수익 내고 그러셨잖아요. 두 분 다 강연에 오십니다. 예쁜 공대님 자주 종목 올려주시고 수익 올려주시고 하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수익률들 많은 분들이 이런 수익. 그러니까 얘가 끝내줘요. 더 갈 거예요. 얘 성공하면 대박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거래대금이 터지느냐만 확인하면 돼요.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도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등락률이 나왔는데 10% 찍었어요. 이게 8월 2일이죠. 19만 3천 원. 8월 2일 종가가 8월 2일부터 거래 터졌으니까 들여다보는 자락이었고 월봉 기준에서 이 꼬리 부분 달린 부분을 전부 봉으로 집어 돌린 거고요. 요 아까 보여드린 게 요 19만 원 기준. 실질적인 기준에서 18만 원대의 기준이 되겠죠. 어찌됐든 이 봉 크기 보세요. 부럽죠. 그게 거래대금 때문에 그래. 거래대금이 있어야만 수반이 됩니다. 이걸 잘 보세요. 요 수익을 여러분들은 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요 수익을. 근데 잘 보시면 거래대금이 급격히 없어지죠. 급격히 없어지면 캔들의 이러한 상한가를 원했는데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가파르게 단기간에 더블 수익을 내줬기 때문에 차익 실현 효과가 터지면서 당연히 조정을 받고 36만 원까지 올라왔던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 20만 원 초반까지 밀려내라고 합니다. 중간에 낙폭과대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걸 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안 돼요. 실적이. 그리고 4조 원을 넘겨야 이 거래대금을 4조 원을 넘겨야 이렇게 좀 움직여요. 꼭 4조 원이 그러면 아니더라도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실려야 돼요. 얼마? 1조는 당연히 넘겨야 되고 2조 이상씩 막 거래가 터지면은 이 고점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2조 이상씩 터지면. 그러니까 그 거래량 거래대금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셔야 된다. 자, 초기의 기준에서도 야 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되지. 그렇죠. 거래 터지면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거를 평상시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세히. 진짜로. 자, 거래대금 이게 2천억입니다. 이게 줄 거놓은 게. 이게 2천억이에요. 요 줄이 2천억이에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 애가 상장 초기에만 거래대금이 좀 실려 있었고
나머지는 거래대금이 없죠. 듬성듬성 한 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캔들 크게 제대로 안 나오고 주가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명확하게 8월 2일 딱 터집니다. 하나, 둘, 셋, 딱. 어떤 이유에서든 이때 이슈가 있었으니까 터졌겠죠. 2천억 아까 줄거드린 그 2천억 대비 어마어마하게 10조가 넘는 종목이라 7천억씩 막 거래가 터져야 이게 터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2천억은 진짜 소형주 기준에서도 공통적으로 뭐 1조짜리 이런 데서 2천억 얘기하는 거. 그렇게 되면서 이런 장대항목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가슴에 손 얹고. 야, 이렇게 흘러가던 종목이 거래가 대박으로 터졌으면 우린 무조건 따라붙죠. 우린 무조건 들어가요. 비덴트도 들어가. 이 위에서도 또 들어가.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요자락에서 이거 보고 이날 뭐 못 샀다고 치고 여기 위로 더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사실 수 있다고? 뻥쟁이들. 지금도 버거운데 살 수 있다고? 그래놓고 언제 사냐면요. 그래놓고 이런데 사요 이런데. 그래놓고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 대박 보셨죠? 대박이야 이거 100만 원 가. 그러면서 얘기해. 펀더멘탈 분석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안 되고 고평가라는 걸 못 느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뭐 그rum대를 그려놓고 뭔 짓거리를 해도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래대금이 죽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붙들고 있다? 고점 못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요자락에서 우리가 좀 들여다봤어요. 결국은요.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거는 손절.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더라니까. 그게 9월 초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낙폭가된데 이거 들어가면 되나요? 낙폭가된데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종목을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서 한 1년 기다려야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이 2018년도 고점 찍고요. 시가총액 셀트리온 헬스케어 1위였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 3위였단 말이에요. 70%씩 밀렸어요. 3위까지 또 올라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70% 이상씩 다 밀렸어요.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돌리지도 못했어. 그러고 나서 또 밀린 게 50% 이상 60%예요. 응? 시가총액 60조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뭐 30조 그냥 훅 깨져 내려가고. 그걸 뭐 기다렸더니 더 가더라. 큰일 납니다. 천하의 한국전력도 99년까지 시가총액 1위였는데 삼성전자 때 시가총액 1위 뺏기죠. 지금 20위 안에도 없어요. 냅뒀더니 가더라. 큰일 날 소리. 특히 더 성장주도. 지금 이슈 나온 거는 이제 노바백스 백신 잠정 승인 신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근데 그게 거래를 이 내용이 나오면 뭐 하나? 메이저가 붙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우리 이번에 들어 손절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셀트리온 경우에 유럽 승인 받고 그러면 뭐예요? 메이저가 안 들어오는데 거래 대금이 안 터지는데 한 번 터지고 마는데 결론은 월요일 날 흥분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린 갖고 있어. 15%나 샀어. 수익이야 지금. 월요일에 더 가면 대박 좋아. 근데 얘가 더 간다는 거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려감이 확산된다는 거고 그럼 나머지가 추풍낙엽이 돼요. 쪽 바람직하지는 않아. 그렇다고 얘가 무조건 가지 마라. 그것도 아니야. 우리 갖고 있어. 결론은요. 뭐 시장도 강해도 되고 얘도 강해도 되고 그리고 얘가 강하려면 무조건 뭐다? 다 필요 없다. 거래대금. 이게 일주 다 똑같아요. 일주월봉. 5분봉이죠. 일주월봉 다 거래가 여기서 실려야만 다시 움직여요. 분봉으로 보실 때도 이게 거래가 실려서 다시 간 거예요. 최소 거래량 그래서 줄거드린 거고 그런 내용을 동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전략 부분들을 VVIP는 실시간으로 듣고 또 문자 받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올려드리는데 이걸 작성할 동안에 실시간이 아닌 한 템포 늦은 거를 볼 수밖에 없고 한 템포 늦은 걸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왜? 아까 안 봤어요? 비덴트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까 안 봤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다 오르는 거 왜 주냐가 아니라 윤정두가 드릴 때는 가장 저점에 드리는 거예요. 거래 빵 터질 때 6천억씩 터질 때 이날이 가장 저점인 거예요. 아까 보시니까 이걸 따라붙을 수 있겠어? 못 따라붙어. 이렇게 나와야 투기 양상이 붙어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꼬리를 못 잡아먹죠. 왜? 기술적 분석을 못하니까. 아니 거래대금 터지고 양봉일 때 들어가라 그랬지 이렇게 꺾일 때 들어가라 그랬어요? 다행히 한 번 더 쳐준 거지? 다행히 한 번 돌려준 거지? 왜?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에요 라고 여기서 맨날 떠들고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거래 터질 때 들어갔어야 돼요. 펀드멘탈은요. 저평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외국인 기관이 흔들었을까? 아니야.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가 이제 막 수반됐기 때문에 본 거예요. 이 거래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최소 얼마? 300만 주씩 이제 터져야 변동성이 확장된다. 300만 주가 안 터지면 어떻게 한다? 못 들어간다. 8월 17일 날 잡아드린 내용 9월 3일, 11월 3일. 그리고 지금의 위치. 눈에 확 띄죠? 이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끝내준다는데요. 그거 하지 마세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박승재 TV에서 진행한 내용을 주말에 박승재 TV 내용을 잘라서 시간이 되면 잘라서 붙여드리고 시간이 안 되면 앞전 카카오 게임즈 전략 올려드리니까 참조하시고 단날 부분은 목요일 날 전략을 뭐 상황 봐서 올려드리든지 할게요. 일단 목요일 날 전략 부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원고 한번 보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벌써 또 연락 오잖아 지금. 빨리 지금 뭐 제가 전화 받을 수는 없고 빨리 연락하셔서 나 올해부터 윤정도 함께 가고 싶어요. 나 12월 10일 날 강연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왕창 받고 싶어요. 나 12월 10일 날 진짜 강연에 와서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마찬가지예요. 나 운영 전략 어떻게 잡을지 나 진짜 주린인데 운영 전략 같은 거 배우고 싶어요. 종목 상담 이런 건 안 되니까. 아시겠죠? 빨리 접속하십시오. 고생들 하셨습니다.